제사장 꿈이 서린 계절의 회상을 위하여 그리운 1980년대. 학과 취미와 삶의 주변 그리고 이성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어린 탐구. 아주 짤막짤막한 글 속에 그의 큰 문학의 편린이 스며 있어 즐겁다. 그렇게 지난 날은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나날이었다. 독신 남성이란 핸섬하고 어딘지 쓸쓸해 보이고 스릴 있어 보이는 남성이 바로 독신 남성인 것이다. 여성 잡지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하고 소리치고 싶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잡지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밖에 아무것도 읽을 것이 없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페이지를 들춰보게 된다. 얼마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하퍼스 바자지 12월호를 거의 다 읽어버렸다. 읽었다고는 해도 이런 잡지는 실질적으로는 읽을 거리가 별로 없다. 겨울에 살을 뺀다라든가 스키장에서의 화장법이라든가 은색 옷을 입는 법이라든가 그러한 기사를 읽어보았자 나에게는 전혀 무익하니까 말이다. 내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시선을 멈추고 읽은 것은 지금 가장 멋있어 보이는 미국의 독신 남성 10명이라는 특집 기사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10명의 명단은 잡지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산드라 바나트라고 하는 여배우 킹 오브 코미디가 독단적으로 편견에 치우쳐 선정한 것으로 사진 밑에 그녀의 코멘트가 일일이 덧붙여져 있다. 그 10명을 일단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로버트 라우셴버그 2. 톰 크루즈 3. 버트 레이놀스 4. 리처드 체인벌린 5. 데이비드 보이 6. 존 트라볼타 7. 톰 셀렉 8. 워렌 비티 9. 에디 머피 10. 리처드 기어 순서는 관계없음. 나는 아무래도 세상사에 어두워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미안하지만 1은 화가고 7은 탤런트인 것 같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사교계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다지 실감이 나지를 않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는 독신 남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컷 타이를 메고 에스톤 마틴 같은 차를 몰고 칵테일 파티에 나타나는 플레이보이라는 이미지이다. 핸섬하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스릴 있어 보이고 이러한 독신 남성이 한 사람쯤 있으면 파티도 몰라보게 활기를 띠게 되는 법이다. 그러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독신 남성인 것이다. 그냥 단순히 결혼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부디 오해가 없기를. 올림픽과는 그다지 관계없는 올림픽 일기. 올림픽은 20년쯤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제 맛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헬싱키나 멜버른 올림픽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7월 21일 여름의 아침 식사로는 누가 뭐래도 샐러드가 최고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미역과 토마토와 양상추를 마구 섞은 뒤 거기에 특제 생강 드레싱을 쳐서 맛있게 먹는다. 더운 여름엔 샐러드 말고는 아침에 먹고 싶은 것이 없다. 일본에서는 여름에 미역이 금메달이다. 은메달은 찬 모밀국수, 동메달은 빙수다. 외국에서 여름 내내 머물다 보면 가장 곤란한 것이 미역이 없다는 점이다. 어째서 서양 사람들은 미역을 먹지 않는 걸까? 언젠가 시애틀에서 페리보트를 탔을 때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미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먹고 싶어서 군침을 흘린 적이 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제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한다면 올림픽이라는 것은 20년쯤 세월이 지나야 아무래도 제맛이 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개최된 올림픽은 왠지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같아서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로마 올림픽도 괜찮을 것 같다. 헬싱키나 멜버른 올림픽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4~5명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헬싱키 올림픽의 기록 영화를 보거나 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낄 수가 없다. 신주쿠로 나가서 아사히 신문의 샌다 씨를 만나 원고를 건네주었다. 샌다 씨는 어저께 올림픽의 개회식을 보았다고 한다. 개회식은 일단 많이들 보는 모양입니다. 그 뒤의 게임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지만 그것만은 보게 됩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어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서 개회식을 보았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거 못 봤나? 재밌다니까. 개회식은 여러 나라가 잔뜩 나온다고 하고 대답했다. 과연 그렇다. 7월 31일 화. 오늘은 대학 때 친구인 마치코의 권유로 나와 집사람과 3명이서 뉴오타니 호텔에 풀에 갔었다. 그 호텔의 풀에서는 덱체어를 1,000엔에 빌려주었다. 마치코 씨가 요전에 갔던 모 호텔의 풀에서는 덱체어를 무료로 빌려주고 로커 사용료는 1,000엔을 받았다고 한다. 덧붙여 말한다면 뉴오타니의 로커는 무료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것은 아사부 프린스 호텔의 풀로 지금은 이미 없어졌지만 정말로 느낌이 좋은 곳이었다. 우리 집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이 절정에 다다르면 아사부 프린스 호텔에 체류하면서 노상풀에서 수영을 했다. 아사부 프린스 호텔의 풀에서는 분명히 로커도 덱체어도 무료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방문을 열면 바로 그곳이 뜰이고 뜰을 가로질러 가면 풀이 있었다. 작은 풀이지만 별로 사람이 없고 수심도 깊어서 수영하기가 쉬웠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가족 동반으로 오는 외국인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사부 프린스 안에 있던 튀김집은 맛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아사부 프린스 호텔이 없어진 까닭에 그 튀김을 먹지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사람은 정말 가지각색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튀김집이 소멸해버리는 것과 모든 풀이 소멸해버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를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튀김도 먹고 싶고 풀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은 신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8월 1일 수. 아침부터 계속 소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3시가 지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따분해져 시내로 나가 영화를 보기로 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는 거였다. 무엇을 볼까 한참 동안 망설였는데 결국 시부야에서 하카리의 계절이라는 터키 영화를 보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터키 영화를 거의 상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아두지 않으면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어찌된 셈인지 터키라는 나라를 꽤나 좋아한다. 터키에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까슬까슬한 느낌을 주는 이상한 나라였다. 꼭 다시 한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천천히 돌아다녀 보고 싶은 곳이다. 베를린에 가면 터키인 거리가 있는데 거리에서는 케밥 냄새가 진동을 한다. 케밥집에 들어가면 마늘 소금 같은 특수한 향신료가 식탁에 놓여 있다. 일반 독일인은 딱 질색을 하지만 그곳도 상당히 괜찮은 거리다. 하카리는 이란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마을인데 고지대의 산속이라 문명과는 격리되어 있다. 전기도 가스도 수도도 아무것도 없다. 영화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세미 다큐멘터리 풍으로 그렸는데 그들의 세부적인 생활상이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스토리가 지나치게 진지해서 이따금 혼란스러웠지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스토리와 관계없는 것을 즐길 수 있어 그다지 지루하지는 않았다.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 터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오늘도 올림픽과는 관계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말았다. 저녁 때 미역 샐러드하고 모밀 국수를 먹고 친지가 새로 개업한 가스미초의 바에 들러 보드카 토닉 2잔과 하퍼 온더록을 마셨다. 실비아 심즈와 사라 본의 레코드가 걸려 있었다. 작업실로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잤다. 8월 2일 모. 소설 신초지의 마츠이에의 말을 빌리면 가스미초의 바에서는 3잔씩이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그저 술을 2잔만 마시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요령이라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다. 지바에서 3년씩이나 살다 보면 그런 것에 완전히 어두워지게 된다. 그러고 보면 보드카 토닉을 2잔 마신 뒤에 하퍼 온더록을 마신 것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술 마시는 태도에 품위가 없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술 마시는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뒤바뀐 것 같다고 스스로도 생각한다. 생맥주를 2잔 마시고 나서 위스키를 마시고 마지막에 와인에 페리에를 섞어 마시거나 한다. 정말로 엉망진창이다. 마음 가는 대로 제멋대로 마시고 있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가스미초 주변에 대해 밝은 마츠이에의 설에 따르면 그 근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대개 업계 사람들인데 광고 관계업자, 방송 관계업자, 인기 있는 편집자 등이라고 한다. 인기 있는 편집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깜짝 놀랐다. 내가 모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국민 계층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안은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다. 농민과 셀러리맨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편집자들 중에는 그다지 인기 있는 편집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모처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스타성이 있는 편집자를 여기에 세 사람만 열거하고 개인적으로 표창을 하고 싶다. 금메달 스즈키 지카라 아사카와 준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와 너무나 닮았으니까. 은메달 야스와라 아카리 언제나 엉뚱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동메달 니시야마 요시키 어딘가에 갈 때마다 부지런히 선물을 사다 주니까. 8월 3일 금. 나리타 공항에서 별송품이 도착했으니까 찾아가십시오라는 전화가 걸려와 전철을 타고 나리타까지 갔다 왔다. 굉장히 무더운 날이어서 좌석에 앉아 있기만 해도 셔츠에 땀이 흥건히 배었다. 개세 전철에서 냉방 칸을 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트 데니스의 노래 가사를 빌린다면 정직한 중고차 중개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별송품이라는 것이 보스턴에서 산 세면대와 수도꼭지였다. 그게 $300나 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잔소리를 했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아오야마에서 사면 3배는 더 줘야 할 거류하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서 괴롭기만 하다. 나도 중고 레코드 같은 것을 디스트 유니온에서 사면 3배는 더 비싸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들였으니 말이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무더위 속을 뚫고 나리타 공항까지 갔다가 왔다. 별송품을 찾는 일은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다. 우선 플라잉 타이거스 사무실까지 가는 게 어렵다. 도중에서 3차례 정도 검문을 받는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기입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세관 사무실까지 가야 하는데 바쁠 때는 항공회사 측이 제대로 서식 같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업자에 비해서 개인은 차별당한다. 그러고는 세관 사무실에서 탕탕 도장을 받고 다음으로 항공회사의 창고에 가서 짐을 검사소까지 직접 운반해야 한다. 못보비 등을 사용하여 상자를 열고 체크를 받고 나서 다시 상자에 집어넣고 그것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약 1시간 반이 걸린다. 세관 사람과 함께 상자를 열고 있으려니까 다른 세관 사람이 뛰어와서 구시켄이 금메달을 땄어요. 하고 외쳤다. 오늘은 권투 경기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구시켄이 금메달을 딴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은 체조 선수란다. 권투 선수 구시켄과는 관계가 없는 모양이다. 8월 4일 토. 나이를 먹으면 평일에 낮 동안 함께 놀아줄 친구가 없어져 버려서 크게 곤란을 겪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 모두들 평일에 낮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는 잘 놀아주지를 않는다.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전화를 걸어보면 2~3명에 1명쯤은 낮 동안에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30살이 넘으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나는 아는 아가씨와 점심 전에 만나서 점심 식사로 튀김이나 장어를 먹고 2시부터 시작하는 영화를 보고는 영화관을 나와 천천히 산책을 하다가 저녁 때 바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방식을 전부터 좋아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탓도 있고 해서 밤늦게 하는 데이트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9시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거나 한다. 물론 데이트 상대는 아내라도 괜찮지만 그녀는 장어도 튀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며 영화에 대한 취미도 나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건 다른 사람하고 가요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대낮부터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따금 혼자 하루 종일 풀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도 말짱 헛일이다. 카세트 테이프도 2~3시간 듣다 보면 지겹고 그렇게 오래 수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위에는 쌍쌍들 뿐이어서 굉장히 따분하다.
얼마 전에 예전에 여자친구로부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때마침 전화가 걸려왔길래 반가워서 식사라도 하러 가자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농담하지 말아요. 지금 셋째 아기가 뱃속에 있어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요 하고 가볍게 거절했다. 자유업이라는 것도 그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다. 올림픽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8월 5일 일. 나는 일단은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인지 요일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미적미적하면서 매일 똑같은 날을 보내게 된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누가 물으면 갑자기 떠올릴 수가 없다. 일단 화목토가 쓰레기 수거일, 월요일은 이발소가 쉬는 날이라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서 이것이 요일 망각증의 최후의 브레이크인 셈이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오늘은 이발소에라도 가볼까? 하고 마음을 먹는 날은 언제나 월요일인 것이다. 그런 일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손해만 보는 성격인 것 같다. 나는 가는 데만 1시간 반 전철 요금으로 쳐서 630엔이 드는 샌다가야에 있는 이발소에 가기 때문에 만일 도착했을 때 이발소가 쉬면 굉장한 쇼크를 받는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만큼은 이중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조심을 하고 있다. 만일 이발소가 연중 무휴였다면 나는 요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왜 요일에 관해서만 쓰고 있느냐 하면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풀로 수영을 하러 갔었기 때문이다. 여름 방학 기간 중 일요일에 풀에서 수영하는 것은 야마노테센의 만원 전철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덱체어를 빌리기 위해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계속 덱체어를 빌리는 값에 구애받는 것 같지만 이곳 다카와 프린스는 500엔이다. 밤에는 온 선데이즈에서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를 봤다. 오늘도 올림픽과의 접점은 없었다. 그래서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퍼에다 소다수를 섞어 4잔을 마시고 맥주를 3병 마셨다. 8월 6일 월. 오늘은 호텔에서 잤기 때문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의 올림픽 중계를 보았다. 넘버지의 편집자 니시야마 요시키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화면에 비치지 않을까 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난 역시 보이지 않았다. 남의 일이지만 그가 빽빽한 스케줄을 무릅쓰고 영화 고스트버스터를 볼 수 있었을지 걱정이 되었다. 고스트버스터는 정말 재미있어서 나는 2번씩이나 봤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것은 여자 마라톤이었다. 지난 밤에 일찍 잔 탓으로 8시 45분부터의 녹화 방송을 보았다. NHK의 아나운서가 존 베이노트와 그레테 와이츠를 섞어서 존 와이츠라고 외치는 것이 우스웠다. 이따금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 가지 우스운 일이 있다. 가케우와 카니가 나오는 CF도 우스웠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고 나서 아나운서는 그린벨트에는 코럴트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호나무입니다 하고 설명했는데 산호나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아내는 나에게 저기 선두에 선 여자의 어깨 쪽지에 삐져나와 있는 게 브래지어 끈이죠.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는데 하고 질문했다. 그런 것을 나에게 물어보면 곤란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자 선수의 어깨 쪽지에서 끈이 보인다면 브래지어나 뭐 그런 유사한 것의 끈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리 로스앤젤레스라고 해도 22구경 홀스터를 차고 마라톤에 출전하지는 않았을 테니 일일이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는 뭔가 특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고 말했다. 여자 마라톤 주자가 브래지어 외에 뭔가 특수한 것을 유방에 감고 뛴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해 주었다. 브래지어 끈의 레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상 없다. 8월 7일 화. 오늘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처박혀서 소설을 썼다. 제대로 된 소설을 쓰는 것은 8개월 만이고 장편을 쓰는 것은 2년 반 만이다. 즐겁다. 밤 9시쯤 피곤해서 위스키를 마시려고 작업실 근처에서 바 같은 것을 찾아보았으나 제대로 된 집은 한 집도 없었다. 어느 술집이나 문을 열면 가라오케 세트가 눈에 들어와서 황급히 문을 닫곤 했다. 나는 싫으니 해도 가라오케처럼 싫은 게 없다.
가라오케로 노래하는 것도 싫고 가라오케로 노래하는 인간을 보는 것도 싫다. 가라오케라는 명칭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이럽 하라주쿠라는 배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근처의 술집에서 위스키와 얼음을 사가지고 와서 혼자 홀짝홀짝 마셨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아이럽 하라주쿠와 좋아해요. 홋카이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불쾌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둘 다 똑같이 불쾌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나는 본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재주를 부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으로 그때 부른 노래는 강아지 순경이었다.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한데 나에게 강아지 순경을 부르게 한 사람은 생활향상위원회라고 하는 재즈그룹에 있던 하라다라는 술버릇이 고약한 피아니스트였다. 하라다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며 나에게 강제로 강아지 순경을 부르게 한 것이다. 재즈 연주가와 상종에서 그다지 재미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노래한 강아지 순경에는 멋진 율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르면 굉장한 인기를 끈다. 그러나 너무 인기가 높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기까지 쓰긴 했는데 전혀 올림픽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난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8월 10일 금. 로버트 B. 파커의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읽어버렸다. T.E. 로렌스의 지혜의 7가지 기둥을 읽고 있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지만 엄청나게 난해하고 해독이 불가능한 문장이 차례차례로 등장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된다. 가령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무튼 부하들이 그 의지의 자동성의 위축을 일으키지 않고 언제든지 곧장 직속 상관의 직무를 물려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약한 가설과는 무관하게 또한 위대한 계급 조직 속을 원활하게 옮겨다니다. 마침내는 2명의 잔존 병사가 상관에게 인계되는 지위의 효과 등과는 무관하게 우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이런 식의 문장은 내가 머리가 나쁜 탓이라고는 생각하지만 2~3번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하긴 10번쯤 되풀이해서 읽으면 대강 그 의미는 알 수 있겠지만 나는 공포영화 팬이라서 더 키프를 보러 갔다. 13일의 금요일에 최종편과 동시 상영되고 있었다.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는 언제나 머리가 나빠 보이는 여자가 잔뜩 나와서 마구 옷을 벗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살해당해 버린다고 하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다지 보고 싶지 않았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끝까지 보았다.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이번만은 쌍둥이 자매가 나오는 섹스 장면이 있어서 용서를 해주었다. 나는 쌍둥이가 나오면 무엇이든지 얼른 용서해버린다. 그러나 꽥꽥 악을 쓰고 도망 다니는 머리 나쁜 아가씨들을 부지런히 살해해 나가는 제이슨 씨를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도 마지막에는 동정심조차 느끼게 된다. 꼭 한번 하라주쿠 근처로 초대하고 싶다. 더 키프 쪽은 의도는 나쁘지 않았으나 트릭이 밝혀진 심리극 풍에 과장된 대사와 20년 전의 도호 영화와 같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어설픈 괴물이 흥을 깼다. 그리고 괴물을 봉쇄하는 정령 같은 아저씨가 인간인 아가씨를 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라고 하면서 의미도 없이 강간한 것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8월 11일 토. 나는 언제나 호쿠토샤라는 곳에서 만든 원고지에다 글을 썼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문화출판국용 원고지에다 이 글을 쓰고 있다. 아마 때때로 기분을 바꿔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출판사의 200자 원고지라면 나는 가쿠가와 출판사의 더 텔레비전 잡지의 것을 좋아한다. 선의 색깔이 펠리컨의 로얄 블루 잉크와 잘 어울리는 탓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비교적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에 신경을 쓰는 성격인 것 같다. 문화출판국의 것은 선이 녹색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가쿠가와 출판사의 더 텔레비전 잡지를 들춰보니까 올림픽의 남자 마라톤 중계를 13일 9시부터 한다고 한다. 나는 언제나 마라톤 중계는 오다큐센 게이도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침 일찍 중계를 하니까 통근 시간에 전철을 타고 지바에서 게이도까지 일부러 가기가 어렵게 됐다. 그런 연유로 근처의 전파사까지 찾아가서 빌려주는 텔레비전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 있고 말고요 하고 대답하길래 신바람이 나서 돌아왔다.
이것으로 준비는 완벽하다. 남은 것은 세코 선수가 분발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180도로 달라지는데 월터 힐의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포스터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판의 꺼끌꺼끌한 목파나 풍의 포스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일본판은 고상하지 않은 뒷골목의 로큰롤 영화 같았다. 그 영화는 만화 같긴 했지만 꽤나 재미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니시야마에게서 고스트버스터를 못 봤다고 하는 엽서가 왔다. 진지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8월 12일 일. 오늘은 한꺼번에 편지를 5통이나 썼다. 나는 정말로 편지를 쓰기 싫어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편지가 아직 15통 정도나 남아있다. 죄송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이 일인지라 담배 한 대 피우고 편지라도 써볼까 하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는 것이다. 편지 쓰는 것보다 게임 센터에 가는 쪽이 더 즐겁고 기분 전환도 된다. 그런 까닭으로 써야만 하는 편지가 자꾸만 쌓이게 된다. 예전에 유명했던 작가들은 대개 서간집을 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교양과 여유가 있었고 게임 센터가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요소가 전부 거꾸로 된 것이 내 경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며칠 내로 다시 한꺼번에 편지를 써야겠다. 답장을 아직 못 받으신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무더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비우스 게임 20만 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락 게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카 미도리 씨, 냉모밀 국수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기노시타 유오코 씨, 갓난아기는 건강합니까? 그런데 드디어 올림픽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올림픽에 관해서 거의 언급하지 못한 채 이 올림픽 일기가 끝나 가려고 한다. 그러나 내일은 대망의 남자 마라톤 대회가 있다.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자 마라톤은 중요하다. 텔레비전은 제대로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으며 차가워진 캔 맥주도 냉장고에 가득하고 조깅화도 베갯머리에 갖다 놓았고 이것으로 준비는 오케이다. 말할 수 없이 기대가 크다. 내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녁때 근처 운동장을 15km 정도 뛰었다. 내가 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텔레비전과 먹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 왠지 모르게 기묘하게 느껴진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디오도 없다. 내 친구의 집에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있어서 이따금 한꺼번에 몰아서 보러 간다. 지난번에는 가서 하루 종일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와 피터팬과 라일락의 문 이렇게 3편의 비디오를 보고 왔다. 그때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로 잘 먹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평소에 거의 간식을 하지 않는 인간이다. 담배를 끊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입이 심심해서 여러 가지 것을 열심히 먹어댔지만 이러다가는 살이 한없이 찌게 될 것 같아 어느 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쓸데없는 것은 일체 입에 넣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은 간식을 하지 않는다. 간식을 먹고 안 먹고는 습관적인 문제라서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나까지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이것저것 꽤나 여러 가지 것을 집어먹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내 친구는 대단히 친절해서 쿠키라든가 전병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애플파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주위에 쭉 늘어놓아 주기 때문에 나는 극히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계속적으로 먹어치우게 됐다. 과자를 잔뜩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차나 커피, 주스나 맥주 같은 것을 꿀꺽꿀꺽 마시게 된다. 그 덕분에 오줌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나는 7시간이나 8시간가량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것을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의 경우 그러한 일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서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러나 매일 그 짓을 했다가는 영락없이 뚱보가 될 것이다. 지난번에 공항 대합실에서 스탠드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으려니까 정면에 놓인 커다란 텔레비전에서 웃어도 좋고 말고 라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300명가량의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기묘하게 느껴졌다. 점심때였기 때문에 모두들 주스를 마시거나 도시락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하면서 이따금 일제히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러한 광경을 쳐다본다는 의식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위장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오버랩되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기계가 갖는 기능의 기묘함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왜 섹스는 재미없게 되어버렸을까? 헤르페스는 한창 일할 나이에 엘리트가 걸리기 쉬운 신종 성병으로 이 병을 예방하려면 여러 사람과 자지 말고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롤링스톤지 3월 4일호에 실린 섹스 특집 기사를 소개하고 싶다. 물론 롤링스톤지의 섹스 기사니까 상당히 노골적이다. 읽고 있으려니까 피곤해진다. 우선 헤르페스 이야기가 나온다. 헤르페스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이것은 신종 성병이다. 헤르페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근질근질하다라는 의미다. 헤르페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타입 1은 구강 헤르페스고 타입 2는 성기 헤르페스이다. 타입 1은 오럴 섹스에 의해서 타입 2는 성교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하다. 이것은 줄곧 이성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얘기되어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동성 연애자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증상으로는 쑤시고 가렵고 발진이 있고 뒤이어 임파선이 붓고 근육통, 발열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증상은 몇 주일이면 가라앉는데 가라앉았을 때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침입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되거나 생리불순이 된다. 좀 더 끔찍한 일이 있다. 성기 헤르페스에 걸린 여성의 가운 경관부의 발암률은 보통 사람의 8배나 된다. 더구나 이러한 증상들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해명된 것이어서 그 전체 상황은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좀 더 무서운 수치가 있다. 놀랍게도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10%는 구강 헤르페스와 성기 헤르페스 양쪽 다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치료법은 없다. 이 병의 재미있는 점은 인텔리 중산층 환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10대보다는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많다. 게다가 놀랍게도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환자 취약 기간 12년 이하는 겨우 21%다. 즉 한창 일할 나이에 엘리트가 걸리기 쉬운 병이다. 경구 피임약과 오럴 섹스, 프리섹스, 스와핑의 탓이다. 그러니까 이 병을 예방하려면 난잡하게 여러 명의 상대와 자지 말고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시대는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롤링스톤지의 다음 페이지는 배드 컨트롤 블루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인텔리 여성들 사이에서 경구 피임약의 사용률이 뚝 떨어져서 그것이 부부간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리포트다. 이 기사도 굉장히 재미가 있지만 소개할 지면이 없어서 보류하기로 한다. 성욕을 감퇴시키고 싶은 사람은 롤링스톤지의 3월 4일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특집의 제목은 왜 섹스는 재미없게 되어버렸을까? 다. 뉴요커지의 소설. 뛰어난 단편은 쉽게 읽을 수 있고 마음에 무엇인가를 남긴다. 외국 잡지를 읽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광고만 읽는 사람도 있고 서평만 읽는 사람도 있으며 레이아웃만 보는 사람도 있다. 최신 정보 칼럼을 골라서 읽는 사람도 있고 핀업의 사진만 전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나는 한때 미국판 플레이보이지의 인생 상담 코너만 읽었다. 나라가 넓어서 그런지 참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질문이 실려 있어서 재미가 있었다. 비슷한 고민이라도 동양인과는 약간 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러나 뭐니 해도 잡지를 읽는 즐거움 중 하나는 뛰어난 단편 소설과 만나는 일이다. 신간의 목차에서 마음에 드는 작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면 기쁘다. 뿐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았는데 정말로 재미있었던 경우도 있다.
분명히 미국에서도 최근의 소설, 특히 단편은 흉작이어서 예전처럼 에스콰이어지나 플레이보이지의 새로운 호를 손에 넣을 때마다 가슴을 설레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못하지만 일본의 잡지를 읽을 때보다는 재미있는 소설이 많이 걸려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뉴요커지에 실린 레이먼드 카버의 내가 전화를 걸고 있는 장소와 도널드 바세르미의 벼락이란 두 작품을 권한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홀딱 반할 만한 좋은 단편이다. 벼락은 포크스라고 하는 잡지 물론 피플지의 패러디를 위해서 벼락을 맞고서도 살아남은 사람의 인터뷰를 모으는 자유기고가의 이야기로서 특별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착상과 문장만으로 독자들을 끌고 나간다. 최후의 마무리도 잠옷 바세르미답게 감칠맛이 있다. 이러한 작품은 단편집 속의 한 편으로 읽는 것보다는 잡지에서 독립된 작품으로 읽는 편이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엘러리 퀸식으로 독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천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어디까지 독자를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테크닉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다. 내가 전화를 걸고 있는 장소는 그것과는 달리 과장이 없는 담담한 문제의 소설이다. 그러나 카버의 문장은 한순간이라도 멈춰 서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나간다.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소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이 같은 이유로 요양소에 들어온 청년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지만 어두운 소재치고는 비극적으로 흐르지 않아서 좋다. 쉽게 읽을 수 있고 더구나 읽고 난 뒤에 마음에 무엇인가가 남는다. 뛰어난 단편이란 그런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무리 버텨보아도 노쇠는 자기 몫을 확실히 빼앗아간다. 체념하고 자기 나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편안히 늙어갈 수 있다. 최근에 스니커 미들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요컨대 단괴 세대 역주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이 많아서 연령별 인구 구성상 두드러지게 팽배한 세대가 나이를 먹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숨막히게 답답한 세대인데 나도 그 일원이지만 그들이 모두 중년이 되어버렸으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겁다. 아랫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동정한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나이를 먹는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보기 전에는 좀처럼 알 수가 없다. 머리가 벗겨지는 것은 어떠한 느낌일까? 성욕은 어느 정도 남을까? 노화는 어느 정도나 불편할까?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다. 노쇠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동시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식이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다. 20세의 건강한 청년이 어차피 나이를 먹게 되면 배가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간이 나빠져서 죽을 테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에스콰이어지 5월호는 남성의 노화라는 문제의 정면으로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하고 있다. 제목은 한 사람의 남자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는가이다. 이 제목부터가 생경하고 읽어보면 한없이 우울해진다. 남성 잡지에서 잘도 이런 우울한 특집을 낼 수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넘버, 브루터스, 플레이보이 같으면 이런 특집은 낼 수 없을 것이다. 내용은 너무나도 자세하다. 상당히 본격적인 데이터와 일러스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리얼하다 할 수 있다. 가령 새벽에 서는 횟수 같은 것도 실려 있다. 한 달에 20세가 6회, 30세가 7회, 50세가 5회, 70세가 2회 선다고 한다. 사정 횟수는 20세가 1년에 140회 그 가운데 마스터베이션이 49회고 30세가 121회, 10회고 40세가 52회, 2회고 70세가 22회, 8회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인의 통계니까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별로 고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적 편안히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에스콰이어지는 체념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체념하고 자기 나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버텨보아도 노쇠는 자기 몫을 확실히 빼앗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어두운 사실이 싫은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높은 수입을 얻고 매일 조깅을 하면 좋다고 한다.
한때의 위안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